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민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콩을 주재료로 만들어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가격도 저렴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식품이지요. 특히 고기를 줄이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두부만 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건강식으로 불리는 샐러드에도 곁들이고 김치찌개에 넣어도 좋고 구워서 반찬으로 내도 손색이 없으니 그야말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며 별다른 주저없이 식탁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두부에도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 성분 덕분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콩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두부를 대하는 방식이 그저 좋으니까 많이 먹자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두부와 갑상선 건강의 관계입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이미 저하된 사람이라면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호르몬 분비가 더욱 둔화되어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를 잘 타는 증상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두부를 비롯한 콩 제품 섭취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약물 복용과 시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학적 권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부를 너무 일상적으로 그리고 무심하게 많이 먹는다는 점입니다. 김치찌개에 한 모, 순두부찌개에 한 모, 반찬으로 또 한 모.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두부와 칼슘 흡수의 관계입니다. 두부는 겉보기에는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은 음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 중에는 칼슘 강화 두부라는 이름으로 영양을 강조하는 제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부 속에 들어있는 피트산 PHYTIC 에서드이라는 성분입니다. 피트산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칼슘이나 철분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두부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칼슘이 전부 우리 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음식에서 들어온 칼슘의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칼슘은 무엇보다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밀도는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은 커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져 버리는 상황은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단순히 회복이 오래 걸리는 수준을 넘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을 챙긴다고 보충제를 먹고 유제품을 먹고 멸치를 먹어도 그 옆에서 무심코 먹은 두부가 칼슘 흡수를 가로막는다면 어떨까요? 두부는 건강에 좋다라는 믿음 하나로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두부는 나트륨 함량도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사는 두부는 응고제로 염화칼슘이나 염화마그네슘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고혈압으로 고민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두부마저 나트륨 섭취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두부가 오히려 혈압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두부는 분명 건강한 식품이지만 무조건 좋기만 한 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상선 건강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주의가 필요하고 칼슘 흡수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먹는 방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두부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두부를 먹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두부라는 친근한 식품이 어떤 경우에 우리의 몸에 부담을 주는지, 절대로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두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섭취하여 진짜 약이 되는 식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부는 건강식품의 대표로 불릴 만큼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좋다는 말을 듣는 순간 별다른 의심 없이 매일같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습관이 때로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부와 관련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갑상선 건강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흔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덕분에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두부나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합니다. 그러나 이 이소플라본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되지 않으면 피로감이 쉽게 오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약해지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학계에서는 갑상선 환자들에게 콩 제품 섭취를 제한하거나 적어도 약을 복용한 직후에는 먹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우리 식탁에서는 두부가 너무나도 흔하게 등장합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순두부찌개 한 그릇에도 반찬으로도 빠지지 않고 나오니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에 두부 한 모를 훌쩍 넘게 먹어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렇게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이 쌓여 갑상선 건강을 서서히 위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짚을 문제는 칼슘 흡수입니다. 두부는 흔히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회수를 사용해 만든 전통 두부나 칼슘 강화 두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뼈 건강에 좋은 이미지로 홍보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부에 들어있는 피트산은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두부에 포함된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섭취한 다른 음식의 칼슘 흡수마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칼슘 보강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두부의 피트산이 멸치 칼슘 흡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과제 중 하나가 골다공증 예방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는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닙니다. 뼈는 한번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고 골절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생활의 독립성을 빼앗는 치명적인 사건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칼슘 섭취가 중요한 시기일수록 두부를 먹는 방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나트륨입니다. 두부는 담백한 맛 덕분에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응고제로 염화칼슘이나 염화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량의 나트륨이 포함되는데 이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극단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반찬, 국, 찌개 등 다른 음식에서 이미 상당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두부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많이 먹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혈압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소화 과정에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만약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그 부담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전이나 두부튀김은 맛은 좋지만 기름과 함께 조리되면서 위에 부담을 주고 칼로리도 크게 올라갑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화불량, 속쓰림, 체중 증가 문제는 이런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부는 발효식품과 함께 먹을 때 가스 생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는 전형적인 조합이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면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자들에게 두부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비롯해 일부 약물은 단백질이나 이소플라본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목적은 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함인데 두부가 그 효과를 떨어뜨린다면 약을 먹는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두부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하며 의사나 영양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니어 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장 기능 저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로운 자원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이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줄이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두부는 좋다와 나쁘다로 단순히 나눌 수 없는 음식입니다. 분명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여러 장점을 지닌 식품이지만 특정 상황과 조합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소플라본 섭취를 조심해야 하고 칼슘 흡수가 중요한 사람은 피트산의 방해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부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고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부를 끊어라가 아니라 두부를 알고 먹어라입니다. 모든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두부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내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두부는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분명히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담백하면서도 다양한 요리에 어울리고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심코 먹는 방식은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여 피로감과 체중 증가, 추위 민감성 같은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가 중요한 시기에 두부 속 피트산은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막아 뼈 건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과 약물 상호작용 문제는 혈압과 약효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결국 두부는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두부를 끊는 것이 아니라 두부를 알고 먹는 것입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두부 섭취량을 조절하고 약물 복용 시간과 두부 섭취 시간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34시간 간격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는 두부와 시간을 띄워야 합니다. 멸치, 우유, 치즈와 함께 두부를 먹으면
칼슘을 보강한다는 기대와 달리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 환자라면 두부 자체의 나트륨보다는 조리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부를 튀기거나 양념을 과하게 하면 나트륨과 기름 섭취가 동시에 늘어나므로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담백하게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넷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두부를 고기 대신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부는 적절히 먹으면 여전히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먹는 시기와 조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건강관리의 성패는 거창한 치료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보다도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두부 한 모가 내 몸을 지키는 약이 될지 아니면 병을 키우는 독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부를 먹을 때 단순히 건강에 좋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 몸 상태와 함께 먹는 음식, 복용하는 약을 함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약을 먹는 시간과 두부를 먹는 시간을 분리하는 습관, 칼슘과 철분 흡수를 고려한 식사 조절, 조리 방식에 대한 신중한 선택, 그리고 신장이나 갑상선 건강 상태에 맞춘 섭취량 관리가 그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부는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두부가 가진 장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함정을 정확히 알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갖지 먹지 마세요라는 경고의 진짜 의미입니다. 경고는 두부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부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섭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두부를 약으로 만드는 것도 독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두부를 건강의 동반자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